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막식 내용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올림픽 행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개최국이든 공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보통 개막식이라고 하면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역량을 장시간에 걸쳐 보여주는 무대이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초라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 폭증과 봉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발 늦은 봉쇄 역시 두더지 잡기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민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개막식을 열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개폐회식의 총감독을 맡은 중국의 유명 감독 장 이머우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회식은 소박하고 안전하면서도 화려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소박한데 화려할 거라니 벌써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장 이머우 감독은 중국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개회식 총감독을 맡아 인상적인 연출로 이목을 끈 인물입니다. 당시 개회식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막식은 딱 100분 미만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짧은 시간에 소박한데 화려한 행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중국이 가장 잘하는 한국이 했던 것 베끼기를 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최근 중국 텐진시와 허난성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자 그야말로 감염 확산이 베이징 턱밑까지 온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태연한 척 올림픽으로 인한 도시 봉쇄 계획은 없으며 올림픽 기간 중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오는 축제를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확진자가 폭증할지 속으로는 무척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춘제 기간에 고향에 가지 않으면 돈을 준다는 지역까지 나온 걸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텐진, 허난성, 내이멍구 자치구 등 최소 7개 성 또는 직할시에 대해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 기간 외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형식은 권고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이동 통제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도시 전체가 봉쇄된 산시성 시안까지 포함하면 춘제 연휴 기간 이동이 제한되는 인구는 2억 9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춘제 때 고향에 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대 항만이 있는 저장성 닝보시는 지역 기업의 직원들에게 춘제 연휴 기간 숙식을 포함한 체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동 통제에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올림픽 개최 도시인 베이징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텐진 등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열차나 비행기까지 대부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중국이니까 가능한 놀라운 조치들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영국, 일본, 호주 등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동참한 데 이어 유럽 각국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긴급 권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입국할 때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은 두고 가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을 우려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가 선수들과 보조 스태프들에게 휴대폰 등 개인 기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피하고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은 중국의 감시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장치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못 믿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반도핑 기구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중국에 입국하면 절대 중국산 육류를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반도핑 기구는 중국산 육류를 섭취하면 돼지와 송아지를 살찌우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클렌부테롤을 함께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기관지 확장제인데 가축의 지방을 없애고 살코기를 늘리는 효과도 있어 일부 축산 농가에서 이를 몰래 사료에 섞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이 약물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했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스파이도 조심하고 도청도 조심하고 육류도 먹지 말고 정해진 공간에서만 있어야 하니 선수단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이 선수단에게 중국은 못 믿겠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선수단 단속을 나서는 것 보면 중국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오히려 이미지가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은 한국이 아주 소중해진 모양입니다. 최근 중국 대사의 발언을 보면 전에 없이 부드러워진 말투로 한국을 향한 말 한마디마다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북한마저 이번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통보하면서 중국은 지금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올림픽에 참석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이 어떤 인사를 파견할지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편한 대로 결정해서 오시면 저희는 누구든지 환대해드릴 것이며 환영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국가수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최대한 한국에 공개적으로 부담을 주는 걸 피하면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해도 좋으니 제발 참석만이라도 해달라고 애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류 제한령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나 한국 드라마의 중국 TV 채널 방영이 이제 곧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저 역시 더 많은 양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서로의 국가에서 방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대한 한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오만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무례하다고 정평이 난 중국이 이렇게 애원하듯 말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저 자세를 취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번 올림픽에 참가국 수를 늘려 체면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역력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정반대로 중국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빠르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오히려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 니폰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 보이콧은 선언했지만 경제 문제는 중국과 안정됐으면 한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대의 뺨은 먼저 때려놓고 상대방과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다는 말인데요.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인권 문제들은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가장 먼저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그에 따른 총알바지 역할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선수단만 보내줘도 고맙겠다는 반응을 듣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일본의 처지를 보며 결국 외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